네. 안녕하세요. 조수학도가 원장입니다. 지금 수학을 맡고 있고요. 오늘은 저희 학원에서 기쁜 소식이 있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 저 올해 이제 고3 아이인데 서울대 약대를 직인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매년 서울대를 2명씩 꼭 보내고 있긴 한데, 작년에도 이제 서울대를 갔고, 그 전엔 또 서울대 수의대하고, 그리고 또 약대를 가려고 했는데, 저희 학원이 부흥고애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그 아이가 이제 부흥고 학생인데, 문제는 저희가 이 아이가 이제 내신이 6.4인가 그 정도 되는데, 전교 2등이었어요. 근데 학교에서 교무부장님이 얘 지금 해봤자 되진 않을 거니까 그냥 정시를 노려라. 근데 그거를 제가 수업을 하다가 그 얘기를 듣고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아니 왜 직윤이면 전교 2명마다 주는 거고 근데 왜 그걸 안 받냐. 그래서 토기각서까지 쓰라고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당장 월요일에 가서 안 되면 어머니랑 같이 가서 그거 받아라, 그거 써라. 근데 그 학교에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하면 마음도 또 불안하고 하면 시험도 못 본다고 얘기하는데 원래 수능 보고서 발표가 났는데 지난 화요일에는 1차 합격했다고 문자 받고 이거는 이제 성적이 나오고 나서 이제 합격했다고 원래 내일 발표인데 아이가 5시에 발표가 안 나왔더라고요. 5시 한 3분쯤에 전화가 좀 울먹이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아이가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도 같이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그 내신을 받을 때 아이가 너무 이과적인 성향이 좀 많아가지고 이제 수학하고 탐구는 100점 아니면 계속 1등급을 갔어요. 근데 그 언어하고 국어하고 영어가 계속 1, 2 찍는 바람에 내신을 이제 그 정도 봤는데 거기 부흥고 전교 1등 여학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 전교 1등 못하냐? 그래서 대만치 공부하면 할 수 있겠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는 1등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대만치 공부를 못합니다. 그 아이는 진짜 열심히 합니다. 네, 그래서 그래 됐는데 사실 이제 수학과 과학은 2학년 때가 제일 중요합니다. 네, 2학년 때 진짜 많은 과목을 배우고 이제 수능 준비도 수능 과목이기도 하고 이번에 아이가 사실 이제 그 서울대 이제 정시로 써도 추합권에 이렇게 되긴 했었어요. 그래서 연대 약대도 가지도 않고 아무 데도 안 가고 자기는 어차피 서울대만 간다라고 얘기해서 했는데 수학이 2개 틀렸습니다. 근데 너무 웃긴 게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이제 공통은 다 맞고 미적이 객관식의 한 문제가 정답이 4번인 것 같은데 계속 헷갈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채수표를 먼저 딱 썼는데 5번이 하나밖에 없어서 5번 4번인 것 같은데 5번이 너무 없으니까 5번을 체크했는데 이번에 너무 평가원에서 장난을 친 거죠. 5번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완전히 멘붕이 와가지고 힘들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도 보면은 그 킬러 문항 나온 것들도 그냥 했으면 되는데 딱 보니까 5번이 없어서 5번을 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보면은 이제 문과 아이들하고 이과 아이들 이제 보면 또 한 명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수시를 기다리는 학생이 있는데 그 최저를 맞추기 위해서 아이가 미적분을 공부하다가 수능 선택을 확통을 했어요. 확통을 했는데 점수는 훨씬 높았는데 확통 1등급 컷이 96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또 실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니까는 확통하는 아이들이 4% 안에 드는 애들이 별로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학생은 이제 정시까지 다 생각을 해가지고 그러면은 표점 높은 이제 투로 바꾸자 해서 어떻게 할 거냐 결정을 넣어야 되니까 그래서 안내는 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그 약대를 간다고 이제 해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활동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학원에서 다 지도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합격을 해서
저희도 이제 많이 걱정을 많이 했는데 해가지고 뭐 이제 잘 돼서 저희 또 2년 전에 약대 간 아이가 있어서 이제 신청을 나왔는데 걔는 정시를 갔거든요. 그래서 한번 오라고 얘기해서 한번 선후배 사이에 지금 이제 안양 지역 이렇게 아이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처음에 수의대 간 여학생이 이제 와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딱 들어오면 이제 물어본대요. 몇 년 공부했냐? 네, 그러니까 저 현역인데요. 그러면 진짜 현역이냐고. 아이들이 막 얘는 현역이다. 대단한 아이다고 막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학년 때 저희가 이제 수학 커리하고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는데 아이들이 이제 어머니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세요. 이 아이가 수학적으로 머리가 있냐 없냐, 수학적으로 감각이 있냐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이제 제 생각에는 2학년 때 이제 그게 이제 머리가 수학적으로 이제 깨주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배경고 지금 현재 이제 3학년 올라간 아이인데 이 아이는 배경고 다니면서 맨날 60점, 70점 이렇게 맞았는데 지난 겨울방학 때 다른 건 모르는데 숙제만 꼭 하자라고 해서 이 아이가 수학적으로 좀 깨우쳐서 그 아이는 뭐 그냥 시험만 봤다면서 1등급 맞는 아이가 됐어요. 그래서 다른 과목은 너무 공부를 안 해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가 3학년 올라가고 하니까 이제 진로를 정해줬습니다. 탐구하고 영어하고 국어는 진짜 하기 싫대요. 탐구하고 수학해서 최저 맞추고 그럼 논술로 가자. 논술로 가자고 했는데 지금 제가 아이들이 이번 주에 계속 이제 내일부터 이제 발표가 시작인 학교들이 많은데 연락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기해달라고 하니까는 다 발표 나면 내일이면 다 발표 나니까는 주말에 한번 찾아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2학년 지금 설명회를 좀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올해 이제 뭐 아직 이제 수능이 이제 2년 정도 남았는데 미적분인데요. 항상 문제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조금만 열심히만 하면 2등급은 맞춰준다고 얘기합니다. 2등급이 이거는 73점인가 해요. 그리고 1등급은 81점인가 하는데 사실 이제 킬러문항, 네모난만 틀리면 1등급 안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사실 16점이니까 84점 맞아서. 근데 이렇게 이제 매번 나오는 것들을 해줍니다. 그래서 3학년 같은 경우에는 방학 동안에 제가 이제 많이 다뤄주고 또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단원들이 좀 많이 나와요. 선행이 안 되는 있는 아이들도 있고 선행이 잘 돼 있는 아이들도 있는데 이게 수능이다 보니까는 일반적으로 수능 문제를 풀지 않으면 학교 내신을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제 숙제가 되는데 이런 것들은 번호도 이제 똑같아요. 뭐 이거 계속 나오는 거니까 이것들을 많이 이제 3학년 때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킬러 문항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도형인데 도형이 빠졌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 도형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 얘기한다면 중학교 때부터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좀 열심히 해놨다면 좀 감각적으로 좀 살아날 수 있긴 한데 그래도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주는데 이 도형이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도형이 이렇게 식으로 했어요. 저희가 이제 3학년 때는 계속 자체 모의고사를 진행합니다. 자체 모의고사를 진행하는데 뭐 불법적인 거긴 하지만 아이들이 좀 텔레그램에 이렇게 많이 가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2학년 애들도 많이 해주고 3학년 애들도 많이, 3학년 애들 더 많이 신경을 쓰긴 하는데 아이들이 인터넷 강사가 1타 강사들이 있으면 그 교재들이 있어요. 그럼 교재들을 사서 그걸 다 풀기가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저한테 보내요. 저한테 PDF를 보내면 불법적인 거 아니냐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그거를 다운받아서 돈 주고 팔면 불법적인데 그거를 제가 아이들에 맞게 그거를 PDF를 하나하나 한글 파일로 다 변환을 해서 아니면 또 기능적으로 좀 치거나 해서 하면 제가 이제 제2 제조각이 돼서 그렇게 해서 애들한테 계속 이제 모의고사에 맞게끔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22번인데요. 정답률이 2%가 좀 안 돼요. 근데 제가 2학년 때 아이들한테 좀 많이 해주는 게 이 함수예요. 함수. 그래서 이제 보면은 얘 정답률이 2%가 좀 안 되는데 얘 풀이를 보면 아마 놀라실 겁니다. 이제 교육청에서 제시한 풀인데 EBS에서 제시한 풀입니다. 문제 수는 뭐 몇 줄 안 돼요. 이게 이제 큰 종이에 이제 나와 있는 풀인데 이제 경우를 좀 나눠서 이제 계산하고 또 이렇게 이제 아이들이 이게 다 쓰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면 이제 끝난 줄 알았어요. 끝난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면 답이 나왔겠구나 했는데 또 진행됩니다. 네. 그 2학년 때 돼서는 이제 3학년도 마찬가지지만 아이들이 풀이 보고서는 이해를 못해요. 이렇게 긴 풀이를 아이들이 볼 생각을 하진 않고, 그래서 항상 이제 잘하는 아이들이든 부족한 아이들이든 먼저 식을 쓰는 연습을 시켜요. 그러면 질문을 하면 이거 왜 질문이냐고 물어봅니다. 2학년 때부터는 수능 과목들이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 파악을 이해를 못했다. 그러면은 문제를 제가 한번 읽어본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문장이 뭐냐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배웠던 걸 가지고 하자. 그 인터넷 강사들 보면 현란하게 이거니까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거 우리가 실제로 써먹을 수가 없다. 왜냐면 그런 것들을 설명해줘서 혹하게 할 수 있겠지만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하냐.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제 그걸 가지고 제가 풀이를 씁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는 개념들 써서 식을 구현한 다음에 문제가 특성이 그래요. 아이들이 이제 시험 보러 갔다 오면 시간이 없어서 문제를 못 풀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필요 없는 것들을 많이 써서 그래요. 지금 2학년 가면은 수원이 지수하고 로그하고 상학함수가 나옵니다. 그 전에 그 상학함수는 사인, 코사인이었는데 문과 애들 이제 문과 공통없이 다 배우는 그 전에는 아이들이 뭐 사인만 써져 있으면 무조건 별표예요. 네. 근데 지금은 중학교 3학년 때도 배우고 그리고 또 배우기 때문에 이것들이 아이들이 계산이 좀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아이들은 지금 계산을 좀 많이 시키고 잘하는 아이들은 복잡한 식의 연산을 좀 시키는데 이걸 연산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는지를 다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제일 많이 얘기하는 거 약속이다. 약속. 그러면 약속대로 해서 진행하자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학년 T반인데 T반이 이제 두 개의 계열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서울대 앞에 간 동생이 이제 같이 여기 T반에 있는데 근데 지금 중고시 때는 수학 별점 맞고 이제 수학과학을 2학년 때 지금 내신이 조금 한국사하고 그 사회 때문에 내신이 좀 안 좋다고 얘기하는데 2학년 때 과학을 해서 수학을 해서 내신을 1점대 초반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도 컴퓨터라고 약대를 간다고 하는데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지금 수원 수출을 합니다. 지금 거의 T 애들은 벌써 미적분까지 다 끝났어요. 네, 미적분까지 2번 정도 끝냈고 그리고 나서 내신을 챙겨가야 되니까는 수원 수출을 방학 때 다 끝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수원을 합니다. 수원을. 그리고 이제 수투 계속 진행하고요. 그러고 나서 수원 수투 진행한 다음에 이때 수투하고 미적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확통, 이과인데도 확통을 보는 학교가 있어요. 우성구라든지 평촌구라든지 인동구, 성문고는 확통을 내신을 봐요. 그래서 이제 배경고나 부흥고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을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그냥 내신, 수능 대비만 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아이들은 좀 내신까지 챙겨야 되니까 시험을 두 개를 봐야 돼서 많이 부담감이 크긴 합니다. 그래서 2학년 때 아이들이 수학적으로 공부하는 게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방학 동안에 좀 제가 많이 시키려고 얘기했고, 그리고 현재 다니는 아이들한테 이거 하면서 워크북을 하나를 사라. 근데 사서 하는데 니네 그냥 사라고 하면 틀림없이 이거 밀리게 생각하니까 나한테 가지고 와라. 그러면 언제까지 뭐 해라 해서 그거를 매번 검사를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지 않으면 아이들이 그거를 다 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이 항상 하는 게 잔소리가 너무 많다고. 진짜 선생님, 엄마보다 잔소리 더 많이 듣는다고. 근데, 그러면 싫냐라고 물어보면, 저를 위해서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H계열 아이들입니다. H계열 아이들도 수원수투 다 끝내고요. 그런 다음에 미적분 시작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미적분이 선행이 안 돼 있는 아이들이어서 어차피 수원수투도 많이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공통 과목이 22문항이에요. 얘를 잘 맞지 못하면 미적분 잘해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좀 2개월 아이들인데 2학년 때, 1학년 때 아이들이 많이 부족하다고 얘기해서 선행을 안 하고 현행만 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 아이들은 보면은 왜 선행을 조금씩이라도 밟아가면 그 다음 나갈 때 편할 텐데 왜 그러지 못했냐라고 이제 물어보면 이것도 잘 못하는데
이것도 할 수 있겠냐라고 얘기하는데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 현행만 계속 하다 보니까는 그거 공부해서 시험 보고 그거 공부해서 시험 보고 그러니까는 좀 수학이라는 게 좀 여러 번 봐서 좀 반복적으로 아이들이 좀 익숙해져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해서 아이들이 좀 힘들어서 방학 동안 아이들한테 이 수원 수투를 다 끝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들어가는 건 마찬가지고요. 또 확통 본 아이들은 이렇게 진행하고 3학년 때는 뭐 제가 또 설명을 드리진 않았지만 처음부터 수원 수투 미적 확통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T반 아이들 그 주차반 계획을 좀 제가 좀 세워놨는데 수원입니다. 수원은 아이들이 이제 뭐 내신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에서 교과서하고 뭐 그런 것들이 등장을 하긴 하겠지만 아이들한테 수능하고 고3, 수능하고 평가안에서 나와 있는 내용들을 같이 좀 풀려야 돼요. 학교마다 동아고도 그렇고 뭐 부흥고도 그렇고 그리고 여러 학교들이 좀 변별력 있는 것들은 다 수능에서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문제 좀 바꾸고 EBS에서 나오는 고난도 문제가 있거든요. 거기서 숫자를 바꿔서 많이 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이렇게 진행하고요. 수원 과목을 다 끝냅니다. 그래서 지수로고 그다음에 지수로 방정식부터 상학함수까지 다 끝내요. 그리고 방학 동안에 이 수투도 다 끝냅니다. 교재는 제가 마라톤을 워크업이라고 해놨는데 필요하지 않는 거, 내신에 나오지 않는 거 학교마다 좀 차이는 있어요. 일부 조금 이제 국립인 학교들은 선생님들이 좀 젊은 선생님들이 계셔가지고 수능에 나오지 않는 것들은 내지는 않는데 조금 이제 사립인 학교들은 선생님들이 좀 연세가 계신 분들은 이제 뭐 제가 어디 학교 물어봤더니 선생님이 제가 물어봐요. 시험 문제 어떻게 출제할 건지가 좀 중요해서 선생님들이 나이가 어떻게 되시냐라고 물어보니까는 제일 젊은 선생님이 저랑 비슷하다고 얘기하고 자기네는 지난 1학기 때까지 퇴임하시기 전 선생님과 비슷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이 시험 문제 보면 사실 교육과정에 나오지도 않고 수능에도 나오지도 않고 그런 것들을 내다 보니까 아이들이 좀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해주고 2학년 이제 2학대를 위해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다음에 H반 아이들인데 내신 1등급 목표로 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수원 지수로 계산이 많이 부족해요. 이게 처음에 배우지 않았던 지수, 로그, 그 다음에 상학함수 기호들이 너무나 처음 어색해서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다뤄줍니다. 근데 아이들이 그 이 수원 수투가 공통 과목이기 때문에 얘를 다뤄주지 않으면 3학년 때 많이 힘들어합니다. 왜냐면 내신이랑 또 수능이랑 별개로 공부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신 대비 공부하면서 수능 공부가 같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신 대비 교재도 고3에서 나오는 이제 수능하고 그 다음에 수능 특강, 그다음에 수능 완성 그런 것들은 다 수록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이제 수투를 진행을 하고요. 얘는 2번 진행하고요. 얘는 한 번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H반이어도 수원 다 끝내고요. 수투를 다 끝냅니다. 좀 저희 많이 부족한 아이들이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개념이라든지 내용들은 이해를 하겠는데 아이들이 2반 아이들 얘기를 들어보면 하겠는데 계산이 안 된대요. 지금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게 이게 한 문제가 아니에요. 한 문제가 아니라 아까 그 풀이 긴 게 여러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쓰면서도 이게 맞는가? 이게 너무 긴데? 그리고 썼는데 계산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좀 부족한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옆에다 놓고 쓰는 걸 다 봐요. 그러면 바로 쓰면은 이거 왜 틀렸는지 얘기해주고 지워주고 또 쓰라고 하고 또 지워주고 이렇게 진행합니다. 저는 작년에는 고3하고 고1만 들어갔어요. 고3하고 고1만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이제 고3은 뭐 다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고2반을 보니까는 이제 고2 때 탄탄하게 되지 않으면 3학년 때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2학년은 전반을 다 들어갑니다. 전반을 다 들어가서 선생님들이랑 이 아이들 어떻게 할 건지 계속 회의를 하고 그리고 이 아이들을 이렇게 맞춰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같이 이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T반은 이제 제가
담임을 맡아서 아이들 내신 성적을 해주고 그 다음에 H반도 담임을 한 발을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방학 때 좀 얘기를 많이 해놨어요. 이것들 니네들 공부를 할 때 어떻게 가성비라는 게 있는데 10시간 공부해서 80점 맞느니 5시간 공부해서 8점 이상 받는 게 낫지 않냐. 그럼 공부 습관이 잘못돼가지고 좀 그러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를 아이들한테 많이 얘기를 해줘요. 항상 많이 어렵고 문제가 나왔는데 봤던 건데도 틀리고 그런 것들은 사실 이제 옆에서 조금 많이 지도를 해주고 얘가 어떤 문제가 이런 문제로 출제가 되는데 라고 유형별로 좀 많이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아이들이 분류를 못하는 거예요. H반이랑 T반이랑 E반이랑 아이들의 수학 성적을 딱 보고 문제를 보면 그 아이들은 좀 잘하는 아이들은 문제를 딱 보면 얘가 어디 단원이며 내가 무슨 개념을 이용해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쓰는데 이 아이들은 숫자만 좀 바뀌면 문자만 바뀌면 한 예를 들면 그 전에 그 안양고 학생인데 숫자가 똑같이 나왔어요. 근데 X를 A로 바뀌어가지고 얘가 다른 문제인 줄 알고 틀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당돌하게 선생님한테 갔대요. 선생님 저 이거 할 수 있는 건데 왜 갑자기 X인데 A로 출제를 했습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근데 그 선생님 말이 더 재밌는 게 니네 XY라고 많이 어려워할까봐 A, B로 바꿨다. 그래서 그런데 아이들이 좀 그래요. 그래서 좀 많이 좀 같은 유형이라고 많이 해서 좀 제일 손이 많이 가는 아이들이긴 합니다. 그래서 수행평가도 좀 많이 도와줘야 되고 문제도 좀 많이 풀게끔 해줘야 되고 하는 아이들이 좀 이반 계열 아이들인데 또 수학에 2학년 때 많이 어렵긴 하지만 이제 또 수학처럼 확 깨우칠 수 있는 게 또 2학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확통고등학교가 있습니다. 확통고등학교가 우성, 평촌, 인도건, 이제 성문 등이 있는데 방학 동안에 다 끝내요. 그러지 않으면 학기 중에 나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이제 내신 대비 위해서라도 얘기를 해서 이제 확통을 그냥 처음 다 배우는 거니까는 확통 선행하는 아이들은 없어요. 그리고 그냥 다 반을 나눠서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이제 계열별로 아이들 나눠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세 반으로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확통은 다 끝내고요. 그다음에 미적분은 뭐 이거는 이제 필수는 아니고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선행이 좀 늦어요. 왜냐면 이제 저희 그중 고등학교 3원 올라가는 애 중에 한 명이 공부를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제가 늦게 시작한 만큼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이제 저한테 계속 얘기를 하는데 저를 그 아이들한테 제가 수학 잘하는 방법이 뭐냐라고 이제 물어보면 뭐 문제도 많이 풀어가야 된다, 반복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그 얘기는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들어가는 반이면 나를 괴롭혀야 된다. 나를 괴롭혀서 선생님 저 이거 모르는데요, 이거 못하는데요 해서 계속 괴롭혀야 되는데 그 아이는 자기가 듣기 시작했으니까 저 숙제 못할 도록 괴롭혀달래요. 그래서 이 아이는 이제 그런 아이들이 있는데 선행이 이제 늦거나 이제 미적분을 처음 배우는 학생들이에요. 그리고 미적분을 배우는데 정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다 까먹은 거죠. 그리고 미적분에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미적분은 방학 동안에 다 끝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학 동안에는 이제 가장 중요시되고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들만 했습니다. 미분하고 적분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학년 애들 이제 시간표는 다 이제 교재하고서는 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다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학년 위주이긴 하지만 2학년 아이들도 저희가 이 방학 동안에 10to10을 실행을 합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10시에 와서 이제 10시까지 수업을 하는데 이제 자습을 하는데 아이들이 이제 뭐 10시에 딱 저희가 추천 체크를 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어머니들한테 좀 죄송할 때도 있어요. 아이가 좀 일찍 오면 좋은데 어머니들 이제 일이 있어서 출근을 하셨는데 전화를 아이가 안 왔다고 이제 전화를 안 받으니까 전화를 해요.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또 아이한테 전화해서 아이가 오고 그런데 그래서 나중에는 어머니가 죄송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아이들은 이제 3회에서 뭐 기회를 주고 그러지 않는 분위기상 다 이제 자리를 뺍니다. 이게 선착순이어가지고 사실 아이들이 등록을 많이 해요.
그래서 대기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장점은 그겁니다. 아이들이 개인 자리가 딱 있어요. 그리고 책꽂이도 다 줍니다. 그러면 거기서 공부를 하다가 만약에 이제 자기가 이제 오늘 수업을 11시에 수업이 있어요. 11시에서 수업 듣고 나서 뭐 점심 식사하고 나서 공부하다가 모르면 바로 선생님들한테 질문할 수 있고, 그리고 뭐 국어가 뭐 다른 한 데가 있다 그러면 여기서 공부하다가 국어 학원 갔다 와서 딱 여기 와서 또 국어 공부도 할 수 있고 해서 아이들한테 저희가 이 스케줄표하고 다 받아요. 이렇게 스케줄표를 다 받습니다. 받아서 이제 아이들한테 다 얘기하라고 해서 처음에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하는 아이들은 되게 좋아해요. 네, 좋아해서 와가지고 공부하고 나서 집에 가서는 뭐 하냐? 집에 가서는 그냥 자라고 얘기합니다. 일찍 자고 뭐 핸드폰 보지 말고 유튜브 보지 말고 인스타 보지 말고 일찍 자서 또 와서 좀 10시까지 있고 그렇게 지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벌써 이제 아이들이 하냐고 많이 물어봐서 부모님들한테 문자 발송을 하진 않았는데 벌써 아이들이 뭐 등록해달라고 예약해달라고 해서 이제 벌써 순서대로 이제 정해졌는데 저 3학년 그 다음에 2학년 그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순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2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3학년 잘하는 애들 이제 저희가 데리고 있는 아이들 중에서 요 아이 공부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그렇게 붙여놔요. 네, 그래서 올해 이제 서울대 간 아이도 너 얘 기운 받으라고 얘는 이제 부흥고 3학년일 때 걔 옆에 앉혀줬어요. 네, 그래서 같이 앉아가지고 공부하는데 많이 영향을 받았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제 공부한 것들을 선배들을 불러다 놓고 현재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이제 예비 3학년 애들 자리를 모아줘요. 그래서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근데 사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아이들한테 공부 얘기하지만 아이들이 스스로 궁금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면담을 해서 공부하는 거 자기가 내신 어떻게 했냐라고 이제 아이들이랑 간담회 자리를 좀 마련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입학 후기를 해줘요. 그래서 이번 주에 토요일 날 합격한 아이가 뭐 선생님 좀 뵈러 온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이거 하나 또 써달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여가지고 공부를 많이 하기 힘들어했어요. 네, 힘들어했는데 중학교 3학년 때 저를 처음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경기중학교 다녔는데 중학교 동안 뭐 100점 맞아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맨날 같이 공부하면 놀렸거든요. 100점 못 맞은 게 고등학교 가가지고 공부 이렇게 열심히 해야지. 그런데 이 아이가 졸업하고 나서 대학 합격하고 나서 저한테 딱 그러더니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원장님이 생각하기에 제가 못하는 것 같았지만 저 고등학교 3년 내내 수학 1등급 안 맞은 적 없고 모의고사 1등급 안 맞은 적 없고 그렇게 해서 이번 수능도 1등급 맞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사실 제가 그랬거든요. 아니 이 아이가 공부를 하는데 저희가 설명회를 이렇게 하고 입시 상담도 계속 진행해요. 근데 부모님이 한 번도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너 어머니 너 관심이 있냐? 그러니까 아주 관심 많아요. 근데 어떻게 한 번도 안 오냐? 계속 와서 공부를 궁금해서 할 때 오시는데 그러더니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오시더라고요. 오셔서 그 어머니가 찾아가지고 저 관심 많습니다. 근데 사실 아이가 진짜 잘생겼어요. 그러니까는 아버지가 이제 군인 출신이신데 이제 시험 때 막 공부를 하고 있는데 너 뭐 하고 있냐고 밥 안 차리고 그래서 맨날 이제 시험 기간 때는 자습실 몇 시 문 열하고 이제 와가지고 그냥 꾸준히 공부하는 아이인데 사실 제가 욕을 많이 했어요. 너는 너무 이기적이고 독하다고. 그러니까 아이가 어느 정도냐면 시험 대비 때 교재를 딱 나가면 미리 먼저 다 해요. 미리 다 해놓고 그러고 나서 제 시간표를 다 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언니 저 언제 갈 테니까 기다리고 계세요. 그럼 오면 다 풀었던 거를 다 질문을 받아요. 그 자리에서. 질문을 받고 또 아이가 성격이 이거 이렇게 하는 거잖아. 아 이해했다면 다음 이유가 아니라 저 쓰는 거 봐주세요. 네. 그래서 제가 너무 그런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래서 아이가 공부를 사실 열심히 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 그렇게 했던 아이가 서울대 갈 거면 전교 3등이었거든요.
근데 여기 굳은 살이 손에, 여기가 손에 굳은 살이 배겨가지고 그 펜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여기가 이제 굳은 살이 있어서 제가 1년 지나고 나서 아이들이 술 한잔 먹자고 왔길래 손바닥 펴보라고 하니까 왜 그러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굳은 살이 하나도 없어. 근데 공부 전혀 안 한다고. 그냥 이 아이들이 되게 부러워해요. 너는 그래도 술 되니까는 수의사 하면 되지 않냐. 우리는 공학대학 가서 지금 공부하려고 죽겠다. 취업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제 이 아이만큼 이 아이도 되게 이제 대단한 아이긴 합니다. 근데 우정부에서도 계속 전교 1, 2등 했던 아이인데 이 아이는 사실 좀 제가 재수를 좀 권했어요. 그 이유가 올해 이제 국어가 어려웠잖아요. 이 아이는 뭐 제가 항상 이제 9월 달부터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요. 수능 시간에 맞춰서 좀 움직여라. 그리고 아침에 그렇게 하고, 근데 이제 일부 주변에 좋은 고등학교들은, 제가 좋은 고등학교라 얘기합니다. 9월달 지나고 나서는 고3을 위해서 학교 종을 수능 종을 줘요. 예비종, 점심도 그렇게 줘요. 근데 다른 학교는 제가 10월 모의고사 보고 나서 이제 풀이를 하는데, 얘기하다 보니까는 시험 보는데 어땠냐, 마지막 시험인데, 선생님 공부할 맛이 안 난다. 왜 그러냐니까는, 시험공사 보러 갔는데, 애들 반이 안 왔대. 그 반이 왜 안 왔냐? 모르겠어요. 여기 국어 1교시 끝나서 그 반이 좋더라고요. 근데 학교 선생님이 뭐 하냐? 하니까는, 몰라요. 너무 하기 싫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반면에, 이렇게 하는 아이들인데, 그래서 제가 얘도 그 모의고사 계속 할 때 이름 쓰라고 계속 얘기했는데, 진짜 수능날 가가지고 이름을 안 써가지고, 그 답안지에 이름을 안 쓴 거예요. 그래서 몇 번 수험생 아예 불러놓고서 왜 이름 안 쓰냐고. 근데 이름 안 써도 돼요. 시험번호가 있기 때문에 이름 안 써야 되는데, 그래서 자기 깜짝 놀랐다고.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수능 부정행위 중에 최고 1위가 종치고 나서 쓰면 무조건 부정행위. 그래서 자기 부정행위 걸린 줄 알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제가 국어 시간 몇 시다 이렇게 행동해라 라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시간을 잘못 체크해서 20 몇 번까지밖에 못 써가지고 그 다음 수학인데 수학 계속 1등 맞았거든요. 엉엉 울고 막 난리가 났을 때 그래서 그 얘기 듣고 나서 큰일 났다라고 했는데 내신이 너무 좋다 보니까 그냥 갔어요. 다른 아이들은 논술로도 가고 이 아이들은 이제 이 아이가 경기여고 아이인데 상당히 이제 대한여중 나오고 대한여중 정교회장이었거든요. 공부 진짜 잘했어요. 근데 경기여고 간다 해가지고 이 아이는 진짜 중3 때 겨울방학 때까지 경기여고 쓰기 전까지 무조건 다 배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경기여고를 갔는데 이 아이는 장학생이래요. 그래서 되게 부러워하고 하는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이 계속 찾아오고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 아이 오면 후기를 이건 진짜 아이들이 직접 써주는 겁니다. 저는 이제 여기까지 마치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또 다시 한번 말씀 받겠습니다.